오늘은 25학년도에 나왔던 우리 도림고등학교 통합과학 2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객관식 26문제 나왔어요. 객관식 26문제 나왔는데 굉장히 밸런스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생태계 문제가 5문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기후, 엘니뇨 이쪽 있죠. 온실효과 이런 거 여기 5문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, 그 발전 파트 있죠. 그 에너지 전환이 11문제가 나왔고요. 그리고 과학과 미래가 5문제 이렇게 해서 26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에너지 전환 파트에서 특히나 전자기 유도 파트 있잖아요.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변별을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림고가 2학기 들어서 중간고사 100점이 14명인가 있었어요. 저는 기말고사가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. 기말고사가 좀 더 중간고사보다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9명 정도가 100점이었고요. 합쳐서 둘 다 100점이 나온 애들이 한 3, 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가 도림고가 절대 어렵게 내는 학교가 아닙니다. 이렇게 문제를 막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는 아닌데 학생들이 조금 방만하게 준비하는 것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를 좀 더 방만하게 좀 준비했다. 아니면 문제를 좀 차근차근 못 읽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1번부터 4번까지 여기까지는 생태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1페이지 생태계 문제가 나왔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다 충분히 하나하나 해볼만 했어요. 5번이 생태계 문제인데 에너지 효율 문제랑 에너지에 대한 생산자, 소비자,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에너지 평형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계산하는 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6번부터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였어요. 그래서 6번에 열수지 평형 나왔는데 이 열수지 평형이 계산을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론 니은에서 조금 어렵게 계산을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는 사실인데 의미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, 그러니까 문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숫자가 없었죠. 숫자가 없고 그냥 A, B, C, D 이렇게 해서 A랑 B를 더하면 C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왔어요. 그래서 의미만 좀 잘 아셨으면 충분히 6번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.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7번에 물어봤고 별로 없었죠. 8번 엘니뇨 나왔습니다. 엘니뇨 나왔고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9번에 사막화 나왔고요. 사막화 어렵지 않았죠. 오히려 10번이 요게 조금 저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래프 자체가 동태평양 부근의 구름량 높이에 따른, 그러니까 엘니뇨랑 평상시에 구름이 어디가 더 높이 많이 생기는지를 가지고, 그래서 B가 엘니뇨였고 A가 평상시였죠. 그래서 그래프를 잘 해석하는 게 요거 조금 상급 문제였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5문제 기후 문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과학과 미래가 11번에
신속 항원 검사랑 PCR 기술 쓰는 거 기억 니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기억 니은 요거 어떻게 쓰는지만 의미만 아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고요. 12번에 그 과학 미래에 오를 문제들을 과학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. 13번에 요거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어려웠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.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수집으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문제점에 대한 설명. 그래서 그 니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. 요게 문제점이 아니죠. 빅데이터의 장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단점을 골라라라고 얘기했는데 니은의 장점이 있어서 그 니은에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좀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은 우진이 잘했다. 100점 잘 맞았어요. 자, 그다음에 14번 요게 좀 아쉽습니다. 이런 거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기초적으로 좀 물어봤어요. 자꾸 의미적으로 자꾸 물어봤어요. 그래서 준비를 한 학생이라면 이 전자기 유도 문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15번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가 전자기 유도가 워낙 이렇게 좀 괴랄하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문제를 조금만 신경 써서 다른 학원이라도 조금만 다니셨던 분들은 15번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고 미안해. 미안해. 요거를 잘못 넣었죠? 13번까지가 과학과 미래고 미안. 여기가 그 에너지 전환 쪽이죠. 에너지 전환에서 18번이 이제 그 전자기 유도 미안해. 에너지 전환이 14번부터가 에너지 그 발전 전자기 유도였고요. 15번 전자기 유도였고요. 요런 것들을 좀 더 어렵게 했었어야 됐고, 그리고 17번이 전자기 유도, 18번이 전자기 유도. 이렇게 해서 전자기 유도 파트가 4개가 나왔는데 좀 더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 그 교과서에서 의미를 자꾸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되는 쪽, 요런 쪽으로 좀 문제를 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. 요거 16번은 에너지 전환 물어봤어요. 그 다음에 19번이 열 효율 물어봤죠. 열 효율. 열 효율도 그래프만 조금 잘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, 오히려 20번 그 에너지 효율 문제가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돼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둘이 비등비등하게 애들은 봤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가 뭐냐? 라고 물어본 게, 에너지 의미를 물어본 게 21번.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죠.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죠. 맞는 말이고.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전환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공급된 에너지량과 항상 같다 그러는데,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공급된 것보다 항상 적죠. 왜? 열 손실이 생기니까. 뭐 의미를 다 물어본 거라서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. 22번에 에너지 효율,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. 23번에 그 풍력 발전하고 그 태양광 발전에서 뭐 물어보는 것도 일반적으로 또 다른 그 문제집에서 물어보는 걸로 다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, 24번에 그 조력 발전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물어봤는데, 연료전지도 좀 깊이 들어가서 어디가 음극이고 어디가 양극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봤으면 공부 안 한 애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, 그런 쪽으로 물어보질 않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 파트를 좀 많이 물어봤고요. 그 다음에 25번이 과학과 미래죠. 스마트팜, 스마트 물류, 스마트 교통 뭐 이런 거 물어봤고, 그 다음에 26번에서 SSI라고 그러죠. Socio Scientific Issue, 과학
사회적 쟁점, 과학 사회적 쟁점, 뭐 이렇게 해서 뭐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에 충실하게 냈다고 생각됩니다. 교과서에 충실하게 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. 하지만 준비를 안 했으면 교과서 구석구석 다 잘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으면 어려웠을 거다. 하지만 준비를 차근차근 하신 분이면 문제집을 한두 권 정도까지만 잘 풀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많이 문제를 꼬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첫밭 따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바뀌고 첫밭 따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첫밭 따죠.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씩 도림고도 문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나올 거고 그런 문제들이 또 돌아다닐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 이제 자기네들도 이 내용이 익숙해지니까 바뀐 내용에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셔서 또 그리고 도림고 100점 잘 맞을 수 있도록 차정원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행복한 고1이 되길 바랍니다. 차정원 선생님이었습니다.